안녕하세요. 권호선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다니건 대학원을 다니던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건 가장 끝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뭡니까? 논문이죠. 졸업 논문. 그리고 연구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논문입니다. 그렇죠? 저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대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계속 칼럼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이 가장 큰 문제죠. 그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하는 단계에서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 학생들,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논문을 쓰는 게 굉장히 큰 걱정거리와 두려움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논문은 어떤 겁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쳤을 때도 그렇고 논문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툭 나오고 질문하는 순간 다들 그건 되게 어려운 거야 라는 표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어렵다, 난감하다. 가장 먼저 또 논문을 써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어렵다, 난감하다. 그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뭐부터 시작하지? 뭐 이런 단어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우선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다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 논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저는 권해요.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고,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마인드셋을 좀 전환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궁금증을 가져봐라. 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걸 어떻게 볼지에 대한 그 프레임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거를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일 먼저 머리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피하고 싶잖아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졸업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할래 피할 수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논문을 제대로 올바로 써 내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궁금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저는 늘 그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궁금증이라는 부분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논문이라는 친구를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시나요? 아마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두려움과 걱정, 난감함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조건이 붙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피할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겨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대면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면하고 있는 논문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는지 정확하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 논문이라는 친구를
논문이라는 친구를 어떤 전략으로 공략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는 글자로 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죠? 책, 신문, 하다못해 우리가 핸드폰으로 SNS를 한다 했을 때도 물론 이모티콘도 쓰긴 하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확 쓰잖아요. 그죠? 다 글이잖아요. 글로 이루어진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면 어떨까요?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물론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 띄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요즘 대부분이긴 한데 가장 먼저 하는 게 글자 공부입니다. 그죠? 저학년 때는 한글의 자음, 모음 뭐 이런 거 익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지나면 수학, 기호들을 익히고 그리고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우리말이 아닌 영어라는 어떤 친구, 알파벳을 익히는 과정 이런 이 단계별의 어떤 언어를 배우는 각각의 어떤 분야에 대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떤 상징과 의미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때 글자 틀을 익히고 연습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작성해서 상대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글을 모르면, 그러니까 한글이 됐건 영어가 됐건, 그게 수학이 됐건 물리학이 됐건 사회학이 됐건 경제학이 됐건 그 모든 학문들 그런 학문들이 각자가 가진 상징과 의미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글이 있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그 글자 틀을 익히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한 정보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드리느냐? 논문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이 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설, 뭐 희곡, 산문, 시, 일기, 언론기사, 논문, 전공 서적, 전문 서적, 하다못해 우리가 SNS로 하는 톡 이런 것들이 다 글이에요. 그죠? 여기에 정보가 담겨 있고 감정이 담겨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각기 다른 형태의 정보 전달 글쓰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 각각의 글쓰기만이 가진 형식,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시를 쓰는 방법, 산문을 쓰는 방법, 언론 기사를 쓰는 방법, 논문을 쓰는 방법, 전공 서적을 쓰는 방법, 일반 서적을 쓰는 방법, 전문 서적을 쓰는 방법, 다 형식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자세히 그 각각의 글쓰기들을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각각이 가진 형태가 다르고 포맷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건데 거기에도 이 모든 글쓰기 작업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뭘까요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공통점은 주제예요. 모든 글쓰기에는 가장 핵심의 주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아무 주제 없이 글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카톡을 보낸다. SNS로 뭐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글을 올린다 했을 때도 그 안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행위 속에는 분명히 주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없이 쓰여지는 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논문이라는 글쓰기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글쓰기와는 형태와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그 글쓰기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게 다 틀립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어떤 형태로건 매일매일 글을 씁니다. 글을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뭐 일기를 쓰거나 문자 메시지를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뭐 SNS가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긴 형태의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긴 형태의 글도 반드시 필요해요. 정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논문이라는 것과 우리가 딱 맞닥뜨려서 이거 당연히 써야 되는 거야. 이거 피해갈 수가 없는 이거 과제야. 어? 라고 하면 첫 번째로 두려워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두려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처음 써보는 거니까. 간단하죠? 내가 처음 써보는 거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 졸업과 직결된다 라고 하니까 아니면 내 직업과 직결된다 하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쓰는 방법을 알면 그러니까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 쓰는 방법을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이거 안 믿으실 거예요. 그죠?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두려움이 곧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막 배가 되면서 궁금증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의 논문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정보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즐겁잖아요. 그죠? 안 즐거우세요? 저만 그런가? 아니에요. 즐거워요. 남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거, 남들이 아직 알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즐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논문이라는 글쓰기, 이 두려움의 존재인 이 논문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아주 즐겁고, 막 그 궁금증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그러면서 강력한 팁을 이제부터 제가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